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자연 가격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연 가격이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경제적 영향을 받아 그 나라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평균 물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 가격이란 개념보다는 빅맥 지수나 구매력 평가 지수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빅맥 지수나 구매력 평가 지수는 배제하고 자연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가격은 그 나라 국민 1인당 평균 GDP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평균 GDP는 그 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지출을 뜻하기도 하는데 지출은 곧 수요로서 그 나라 재화의 총 수요량 곱하기 재화의 가격 나누기 인구수는 국민 1인당 평균 GDP가 됩니다. 따라서 재화의 총 수요량이 많을수록 또 재화의 가격이 높을수록 국민 1인당 평균 GDP는 높아지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재화의 총 수요량이 많을수록 재화의 가격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요소에 대한 총 수요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해 1인당 평균 GDP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민 1인당 평균 GDP가 다르듯 이 나라들의 자연가격 또한 서로 다릅니다. 그럼 자연가격이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가격이 낮은 나라가 자연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를 따라 생산하기와 기술력 따라잡기를 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가격이 낮은 나라는 대부분이 따라하기와 따라잡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자연가격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가격이 낮아 따라하기와 따라잡기를 하던 나라에서 이제 따라하기와 따라잡기의 대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따라하기와 따라잡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가격이 높은 나라는 자연가격이 낮은 나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시기에 대처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 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가격이 높은 나라가 자연가격이 낮은 나라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하는 재화의 교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망하거나 아니면 자연 가격이 낮은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못했거나 규제로 인해 위험에 처한 기업을 정부가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원을 하면 그 기업의 생명은 유지되겠지만 구조조정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스스로 살아남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만 그 나라의 경제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만든 성과가 진정한 성과이지 남의 희생으로 만든 성과는 그 기업에게는 성과일 수 있으나 나라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아닙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소수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튼튼한 기업이 많은 경제가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경제에 밑 빠진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